지금 서울 빌라 여러분 시장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관련 기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하고 한번 체크해 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중간 점검 진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만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나누시죠. 잠시만요. 자, 여러분, 벌써 대기줄 생겼다. 소형주택 품귀 현상 벌어진 동네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어떤 동네까지도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꼭 그 동네가 아니어도 이곳은 서울이고, 제가 간간히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게 서울엔 빌라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4년도에 당시에 또 지금하고 비슷한 형국이었었는데요. 공급 물량이 너무 없다. 지금 큰일 났다. 이렇게 되면 집값이 폭등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기사들이 나오고 외치던 시기가 2004년 그리고 지금 형국이 같습니다. 그때 당시엔요. 2004년도에 분양 물량이 한 3만 세대. 그리고 2005년도 3만 세대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앞으로 1년에 그 정도밖에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공급 물량을 좀 더 늘려야 된다. 아니면 택지를 조성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늘려야 된다라고 외쳤었던 그 시기, 그 이후에 그게 늘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폭등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왔어요. 자, 지금 형국이랑 비슷하죠. 근데요,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어떻게 돼요? 3만 세대가 아니고 만 세대입니다. 3만 세대를 해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만 세대밖에 안 하고 있어요. 내년은 또 어떻고요? 후년은 또 어떻고요? 문정부에서 추진했던 3기 신도시 지금 진행하나요? 하고는 있는데요. 그게 언제쯤 할까요? 실질적으로 2028년, 29년, 2030년 정도까지는 가야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지. 여러분 어제 제가 상담하면서 우리 회원님 한 분이 광명에 입주권을 갖고 있어요. 옛날에 그때가 2008년도인가? 그때 입주권을 기대하면서 반지하 빌라를 샀대요. 그때 얼마에 샀냐면 1억 3천이야. 지금은 이제 한 3억 5천 뭐 거래가 되는데 어쨌든 그때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2023년인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막 그거 이제 아파트 지어진다 해가지고 피 조금 붙여가지고 샀는 게 1억 3천이었는데 2008년도에 몇 년 걸렸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택지 조성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아파트 건설 계획 3기 신도시다 뭐다 해가지고 문정부에서 빵빵빵 터트리고 막 하긴 했는데 이제 희망 고문이었죠.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래서 막 몇만을 공급하고 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인허가 지금 신청하는 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축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축비로 지어봤자 분양이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지을 수도 없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이거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짓는데 몇 년이 걸리죠. 그죠? 근데요, 빌라는 어때요? 빌라는 몇 개월이면 진단 말이에요. 진짜 빠르게 하면 6개월이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8개월은 잡아야겠죠. 8개월이면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마저도 지금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건축비 때문에 지금 지어가지고 빌라를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시장에 내놓으려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 한 6억, 7억에 내놓지 않으면 지금 건축비하고 여러분 저저번 주에 그 시멘트가 또 오른 거 아세요? 10%인가 또 올랐어요, 저저번 주에. 지금 건축비가 또 올라서, 지금도 너무 올랐는데 또 올랐어, 지금. 20년 동안 저희 우리 광주에 계신 회원님이신데요. 20년 동안 건축회사에서 건축 일을 직접, 근무해오신 대기업에서 회원님이세요. 회원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멘토님, 제가 이 바닥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그런 얘기들을 정말 공감하고 있었는데, 저는 당연히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 방향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 회원님이 아파트가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 특히 한 7개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예.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너무 잘하셨죠? 싹 정리하고, 예, 요거 돈 잘 모아가지고 서울에 여기저기에다가 사놓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며칠 전, 저저번 주인가?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제가 얼마 전에도 강의 아침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건축비가 한번 올라간 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리고 분명히 이건 인건비도 그렇고 이 구조상 이걸 다시 어떻게 내릴 수가 없대요. 내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들도 너무 무리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 거기도 운영이 안 된대요. 이게 구조가 어쩔 수가 없대요, 이게. 저는 이제 건축일 쪽을 잘 모르니까 현장에서 20년 동안 근무하신 분 얘기해 주신 내용이니까 그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자면 맞대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사람 쓰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건비도 줄일 수가 없대요. 네. 한국 사람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외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일이 꼼꼼하지 않아서 쓰기가 힘든데 그마저도 제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외국인들도 요즘엔 안 한대요. 너무 힘들다. 이게 지금 내려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자, 근데 그러면 이번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아니에요.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도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왔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그때는 이제 빚내서 집 사자 이런 이제 그 정책 방향이 그랬었잖아요. 그 대출 혜택도 많이 주고, 그리고 서울에 10개 사도 막 70%씩 대출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는 투자 안 하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어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집집마다 오래된 주택을 부시고 막 새로 짓고 이런 것들이 막 즐비했었어요. 빌라도 많이 졌어요, 그때. 네. 이명박 정권 때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어떤 규제를 좀 완화해줘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짓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꼭 국가 입장에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거 플러스 일반 민간들도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 공급 물량이 받쳐주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잡힌 상태에서, 예, 잡힌 상태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운영이 되어 왔던 거죠. 국가가. 예. 여러분. 자, 이게 건설사들, 그럼 일반 건축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이거를 오래된 주택을 부시고 다시 지으려면 지었을 때 그 가격을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왔을 때 진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비랑 땅값이랑 다 합쳐가지고 부시고 지면은 그냥 방 3개, 화장실 2개, 쬐끄만 거 빌라 하나도 6, 7억에 분양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뭐 그 마이너스 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누가 6, 7억에 지금 새 빌라를 사는 상황이 분위기가 안 되잖아요, 이게. 자, 과연 내년이 됐을 때, 후년이 됐을 때 이거를 다시 우리가 인정하는 상황이 도래할까요? 도래하지 않을까요? 이 가격을 인정하게 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서울의 아파트 6억 한다 그랬을 때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옛날에. 그때 막 3, 4억이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막 서울의 아파트 기억나요? 몇 년 전에 문정부 때? 막 10억 넘어간다 그랬을 때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살짝 여러분 조금 마음속에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동네는 10몇억, 안 좋은 데는 몇억, 뭐 이렇게 조금씩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만연해지면 다시 분명히 언제 시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6, 7억짜리 빌라를 이제는 공급하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예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기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 시기가 왔을 때 얼마 남아있지 않는 이런 소형 주택들은 다시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겠죠. 이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여의도에도 앞으로 용적률을 1000% 풀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들이 지금 뭐 10층짜리, 15층짜리 얼마나 많습니까? 여의도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건물들이 다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 주택만 들어올까요? 일자리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거고요. 용산은 또 어떻고요? 용산 얼마나 많이 뒤집어져. 여러분 용두동도 원래 2종 1만 주거지였는데 상업지역으로 종상향 해준 거 알아요, 여러분? 에? 왜 종상향을 해줬을까요? 재개발을 그 입지가 너무 좋은데 아까운 거예요.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자르니까. 서울엔 주택이 모자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동네가 계속 막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에 종상향 시켜줬어.
상업지역으로. 이제 한 15층짜리, 원래 15층짜리밖에 못 짓던 동네를 50층, 60층, 70층 질 수 있는 동네로 바뀌고 있다니까요. 서울은 이렇게 지금 삽시간 이렇게 막 우리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언론에서는 또 하지 말라 그러지, 폭락농장 하지 말라 그러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요, 이 와중에 서울의 빌라는 이렇게 뜨겁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소형주택 품귀 현상 벌어지는 동네, 이런 기사까지 될 정도예요. 이게 언제적 기사지? 어저께 저녁 기사네. 예? 여러분, 한남 월곡 이주 시작. 예. 강북권 전월세 들썩, 재개발 주민 이동 본격화. 지금 재개발이 확정된 것도 확정된 건데 또 새로 계속 발굴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일주일에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건씩은 발표하는 것 같아. 한 건에서 2건씩. 근데 발표할 때마다 한 4개 지역, 5개 지역씩 추가로 선정됐다는 발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아주 관악구에서는 언덕으로 유명한 국회단지 골목이 있어요. 응? 현대시장 뒤쪽 봉천역 뒤쪽으로 해가지고, 봉천역에서 그래도 한 5분만 걸으면 갈 수 있는 국회단지 쪽인데, 그쪽이 마을버스도 올라갔다 잠깐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비탈이 심하니까 끼익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동네. 예? 거기도 선정됐어, 이번에. 여러분, 이게 뜨겁습니다. 서울의 빌라는 이렇게 지금 뜨겁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세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왜? 우리가 같이 잘 돼야 되니까. 그죠? 예. 한남 3구역 이사비 등 보상 접수, 지금 접수 중이야, 접수. 아직 지금 막 간 게 아니라 접수 중이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 빨리 지금 알아보고 있겠지. 이제 가야 되니까. 예? 3,800가구 이주의 임대 품귀. 인근 동빙고동 전세 5천만원 상승. 부가현 2, 3구역도 연내 이주. 업계 소형 빌라 등 공급 늘려야. 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지금. 서울 강북권 전월세 시장이 재개발 이주로 들썩이고 있다.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이 한남 3구역에서만 3,800여 가구가 이주를 시작했고, 강북 지역 다른 재개발 사업지도 이주를 앞두고 있어서다. 임대차 수요가 급증하며 정비사업지 인근에선 벌써 소형주택 품귀 현상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북의 대형 정비사업지가 많은 데다 소형주택 공급난이 겹치며 향후 전월세난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주 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고 있죠. 노량진뿐만 아니라 동작구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잠깐 반짝 뭐 이주 세력 때문에 잠깐 뭐 재미 보고 끝날까요? 아니요. 여기에서 이주해서 오는 사람들은요, 아파트가 생기면은, 그 돈을 뭐 10몇 억 주고 20몇 억 주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잖아요. 못 산단 말이에요. 이 임차인이 다시 그 이주한 그곳에서 다시 그 임차인으로 또 살게 될 확률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요, 계속 빌라에 살아야 되는 이분 입장에선 아파트에 월세를 살고 싶어도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에 가서 살 수는 없고, 그럼 빌라에 살아야 되는데, 빌라는 없고, 이 열기가 여기서 한바탕 아파트가 들어서면 끝날까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소형주택 전월세 품귀 예고. 자, 강북 지역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성북구 신월곡 1구역은 이달 450가구가 이주에 나선다. 인근 소형주택 가격은 일찌감치 올랐다. 3개월 전 2억 원 전세로 계약된 성북구 하월곡동 전용 25제곱미터 연립은 최근 수요 증가로 2억 3천만 원까지 상승했다. 이게 지금 시장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사기다 뭐다 해가지고 몇 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들 어땠어요? 지금이 제가 기회라고 그랬잖아요. 사야 된다고. 서울 빌라 지금 사야 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서대문구 부가현 2, 3구역 역시 최근 시공사와의 갈등이 일단락되고 건축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연내 이주를 시작한다.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역시 연내 이주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동작구에서 이주를 준비 중인 노량진, 뉴타운 등의 수요가 겹치면 소형주택 임대차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남, 뉴타운만 하더라도 4개 구역에서 최소 7,500여 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해 용산구는 물론 인접한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까지 영향권에 속할 것이라며 노량진의 뉴타운 이주 때마다 전세난이 반복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팩트 체크를 해줬네요. 어디 하라고? 중구, 성동구, 서대문. 근데 앞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나와서 뭐라고요? 용산구는 물론 그죠? 1등이란 얘기죠. 인접한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까지. 여러분, 왜 지금 2억 3천에 이제 거래가 된 거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 흐름 초기에 여러분들이 이 물살을 타야 된다는 거죠. 타이밍이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향후 늘어날 이주 수요에 맞춰 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형주택 공급량이 강남권에 비해 강북권이 더 부족하므로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더 활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내 비아파트 준공 실적은 지난 8월 기준 5,540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00 보다 30.5% 줄었다. 인허가 착공은 같은 기간 각각 3,400, 9,000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지난해도 많은 편이 아닌데 지난해에 비해 이렇게 43%, 61% 더 감소했다는 거죠, 여러분. 업계 관계자는 용산 등 강북 지역은 다세대 연립 임대 공급이 많은 송파, 강동 등 강남권보다 재개발 이주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용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가로 예정된 만큼 이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소형 주거시설 건립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데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건설사 입장에서 질 수가 없잖아요. 건축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주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지금 애매한 상황,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 그러면 오래돼가지고 주택이 아직 1억대에 있는 거 있죠? 1억대에 있는 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이, 새 빌라가 이제 6억에 분양을 해도 인정하는 시기가 오게 되면 그 1억대 아직 서울의 빌라인데 머물러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땅값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분이 좀 자금력이 있다면 이렇게 조금 좋은 입지를 보는 것이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럼 다른 기사 한번 보실래요? 수도권 빌라 보증금 뚝 월세는 헐헐. 근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보증금은 왜 뚝 했을까요? 허그에서 원래는 뭐 150%, 140%, 이제는 126% 공시가에 그것만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로 주인 입장에서는 왜? 세입자가 그 금액 아니면 안 살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때요? 그로 인해서 그렇게 할 바에는 월세를 더 높여받으면 되거든요. 만약에 허그에서 인정하는 게 1억 2천이야. 그럼 1억 2천에 월세 30만 원 받으면 되거든요. 자, 기사를 한번 보자고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빌라의 보증금은 줄고 월세는 오른 것으로 나타난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허그 전세보증 요건 강화와 전세 사기 우려로 월세 수요가 늘어난 탓이다. 4일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했다고 기사가 나왔네요. 특히 서울 빌라 월세 갱신 계약 보증금은 약 472만 원 감소하고 472만 원이 감소했어요. 월세는 54,700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허그의 전세보증 가입 요건 강화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 맞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차이를 잘 봐야 돼요. 서울 빌라가 특히 서울 빌라 하면서 내용이 나왔거든요. 보증금이 472만 원 감소하고 월세는 54,700원 올랐다. 이게 무슨 원래 우리가 보통 어땠냐면요. 시장에서 한 1,000만 원 보증금을 들 주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들 준 대신에 한 5만 원 정도 월세를 더 냈단 말이에요. 반대로 1,000만 원을 내가 깎은 대신에 맞나? 헷갈리네.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면 돼요. 생방송이니까 자르고 할 수도 없고. 그죠? 여러분. 근데 472만 원이 감소했는데 월세가 54,700 오른 거는 이게 지금 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월세가 지금 꽤 많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꽤 많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 지금 이렇습니다. 빌라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 중에는 서울에 다가구가 됐든 상가주택이 됐든 다중주택이 됐든 고시원 건물이 됐든 이렇게 원룸 형태로 임대를 주고 계신 회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작년, 재작년, 뭐 올해 넘어오면서 5만 원에서 평균 10만 원 정도? 월세가 다 올랐어요, 지금. 다 올랐어, 지금 월세가. 다 올랐어요. 네. 여러분, 집값은 살짝 조정받은 것도 있는데 월세는 오히려 올랐다니까요? 자, 그 조정받았던 서울의 빌라 가격. 네, 다시 회복할까요? 회복하지 않을까요? 회복합니다. 회복합니다.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5월 이후 서울 빌라 월세 계약 보증금은 472만 원 감소, 월세는 54,700원 증가했다. 네, 경기도의 경우, 심지어 경기도도 원래 경기도가 이렇게 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에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출돼가지고 네, 경기도의 경우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319만 원 감소했는데 월세는 44,600원이 늘었어. 와, 이거 진짜 많이 늘은 거죠. 네. 472하고 비율로 따져보면 54,700원, 319 감소하고 월세는 44,600원. 이거 비율은 비슷해요, 지금. 네, 인천도 마찬가지야. 인천도 보증금이 268만 원이 줄었고 월세는 35,600원이 늘었어. 와, 이게 지금 이 격차가 좀 약간 달라서 그렇지 비율로 따지면 비슷해요. 네. 여러분, 예? 예,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지난 5월부터 수도권 빌라 갱신 계약에 보증금 하락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허그 전세 보증 요건의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주택가격을 산정해 2주택 가격의 100%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했었는데 그러나 올해 5월 1일부터 공시가격의 140%, 주택가격의 90%까지 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공시지가 126%까지 전세 보증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약 18.6% 하락해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은 한 단계 더 까다로워졌다. 예, 집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설정한 임차권 등기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상황에서 전월세 시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매물만 찾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공시가격에 126% 상한이 있어서 반전세로 가입해야 한다며. 그쵸. 주인 입장에서는 보세요. 자, 126% 내가 만약에 지금 시세가 동네가 3억인데 보증보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2억에 놔야 돼. 그 누가 2억에 놔요? 네, 여기 나오고 있죠? 공시가격에 126% 상한이 있어서 반전세로 가입해야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졌죠? 자, 3억이니까 시세가 2억을 주고 1억치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뭐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도 어차피 안 되고 대신에 임차인이 월 60을 낸다든지 70만 원을 낸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임차인 입장에서는 난 그냥 전세로 살고 싶은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 주택과 다중주택의 전세 매물은 외면받고 있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 요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요거. 자, 커서가 색깔이 안 되네. 됐다. 자,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전세 매물은 외면. 이게 실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하고 다중주택 이런 건요. 보증보험회사에서 공시가격하고 상관없이 허그가 보증을 안 해줘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세 세팅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 이런 거를 다중주택을 받으면 안 돼요. 응? 처음에 그런 그림을 그리고 낙찰 받았다가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돼가지고 초보자분들 입장에서 이런 현실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실전적인 거를 가끔 실수하는 경우를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을 예전에 상담을 통해서 가끔 경험하는데 여러분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전세 허그를 안 들어주니까 그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네. 또 전세 사기 이런 뉴스도 많이 통해가지고 또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이런 거를 꿈꾸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뭐 해봤자 반전세 개념. 예, 근데 이 반전세도 뭐 5천에 얼마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예, 뭐 한 2천에 얼마, 예, 3천에 얼마, 예, 그 정도.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최우선 변제금이 올라가지고 서울은 5,800까지 가능한가요?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가능을 해요. 중개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면은 뭐 어차피 본인이 후순위여도 소액 임차인으로 간주가 되면 최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잖아요. 그죠? 그런 제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증을 놓을 수도 있어요. 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정도가 맥스라는 거죠. 뭐 1억짜리 전세를 놓을 수 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함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 전세 수요는 줄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전세는 한정적인 상황에서 너도 나도 월세에 몰리다 보니 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경기 둔화와 더불어 청년층과 서민의 주거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예, 맞는 얘기죠, 여러분. 예, 지금 계속해서 서울 빌라가 이 과도기를 겪고 있다. 예, 지금 저렴한 데는 아직 저렴하거든요. 예, 약간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상승이 된 곳들은 비싸요. 비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덜 비싸요. 덜 비싸요. 예, 그래서 상승된 곳은 상승된 대로, 예, 아직 저렴한 곳은 저렴한 대로 충분히 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빌딩 남자 형님 책 나오면서 이제 같이 이제 동반 촬영도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빌딩 남자 형님 그 아드님이 군대 가기 전에, 예, 열심히 이제 아르바이트하고 일하고 해서 돈 모아가지고 1,000만 원으로 서울의 반지하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낙찰을 받아가지고요, 소정에 한 15만 원 남았나? 월? 예, 그 집이 비싸지 않아요. 반지하였죠. 예, 비싸지 않아요. 1,000만 원으로 낙찰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좀 수리를 해가지고, 월세를 놨더니, 내 돈이 뭐 이제 그 정도 묶였죠. 1,000만 원 정도 묶이고, 뭐 이자 내고도 그래도 한 15만 원이 남았나? 그러면서 이 친구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예. 군대를 가면서, 야, 진짜 이게 이렇게 남는구나. 우와!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이런 구조가 있네, 진짜. 이거를 아빠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랑 본인이 몸소 통장으로 느끼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이거를 20살 때 경험한 거예요. 네. 여러분. 근데 더 재미난 건요. 이 친구가 군대 제대하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 재개발 이슈까지 있어. 야, 이 친구는 평생 부동산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벌써 그때부터 공부를 할 텐데,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의 자산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청약을 잘 넣어가지고 2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가지고 한 20년, 20년은 버야 너가, 15년이구나. 15년을 넣어야 버야. 그리고 애 둘은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나중에 당첨돼가지고, 국가 혜택을 좀 받아라.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이게 과연 맞는 방법일까요? 지금 자녀가 미성년이어도요, 우리가 2,000만 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하잖아요. 10년에 한 번씩. 2번의 기회가 있죠. 10살 되기 전에 한 번, 10살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또 한 번, 2번. 무상증여가 가능하잖아요. 예. 아이가 스스로 엎치락뒤치락, 예,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예? 아니면 사회에 나가 있을 때 헤쳐나가게 하세요. 헤쳐나가게 하세요. 예. 여러분, 서울 빌라,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 서울의 뜨거운 열기를, 막상 부동산 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중개사님들도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어깨가 딱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건은 없는데 어떻게, 저 한번 골라봐 줄까요?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또. 근데 이제 거래가 또 안 되면, 아이고, 조금 거래가 요즘에 좀 물건이 많습니다요. 뭔지 알죠, 여러분? 예, 뜨거운 것과 뜨겁지 않은, 이런 분위기도 좀 한번 느껴보시고, 제가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개사님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라 그랬어요? 중개사님들을 만나는 건 여러분들이 무료로 아주 소중한 경험을 배울 수 있는 특강을 들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셔야 된다는 거. 예, 특히 우리 군무원 경매 식구들, 지방에 계신 식구들이 서울까지 좀 올라와가지고 서울에 이제 부동산 좀 이렇게 투어 좀 하면서 이 열기를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이송이님, 눈꽃송이, 파란꽃송이님, 빌라 보증보험 가입되는 전세 물량 품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창일님, 멘토님 덕분에 매일 항상 힘 얻고 출발하고 자부심 있게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영경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아침 방송, 감사히 잘 보여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참.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는데 제이스케이님, 아이마미님, 예, 호야님 지금이 서울 빌라 최저점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호야님 말씀 맞죠? 네. 네, 소담님, 이멘토님, 세연쌤님, 권태희님, 아이가세님, 제이스케이님, 호야님, 안녕하시네요. 예, 인사를 또. 예, 여전히 아이마미님, 우리 왕언니 항상 이렇게 먼저 인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라버님께서, 오라버님? 우리 오라버니 어깨 기대어 볼래요? 그 노래 아세요, 여러분? 예? 우리 정겸이 형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름이, 아이디가 오라버야, 오라버. 왜 아이디가 오라버예요? 예? 처음 듣는 아이디인데? 오라버님도 아니고 오라버야, 아이디가. 예? 오라버니 어깨 기대어 볼래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아주 상큼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우리 형님들, 그거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검색 좀 해보세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오빠 미소가 나옵니다. 예.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예, 죄송합니다. 예, 오라버니, 왜 오라버예요? 오라버님도 아니고, 굉장히 궁금하네. 그래요. 갑바울이 오늘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예, 처음 들어보는 노래예요. 보라뱀 미소님. 그렇죠. 검색해보세요. 예. 아이노님, 서울 부동산 투어 재밌어요. KTX 타고 출발해줬어요. 그래요. 멘토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봉님 감사합니다. 네. 아이마미님, 정말 아침마다 전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 포기할 수 없는 고퀄 방송 공무원 경매 감사합니다. 아이마미님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운 방송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저 때문에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예. 정재영님, 멘토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일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일하면서 듣고 있는 이 열정. 여러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정재영님. SM님. 이호 SM님, 멘토님 이따 봬요. 오늘도 화이팅. 그래, 오늘 배포 옥션이 바쁜 날입니다. 예, 아침 수업도 있고요. 오후 수업도 있고, 저녁 수업, 야간 수업까지 있고, 또 오늘 특별 공지사항이 또 9시 40분에 저녁에 라이브로 또 송출이 되죠. 예, 여러분들 또 아울러 우리 배포 옥션 식구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아자아자 감사합니다. 미라클 제이비님. 인사를 끝으로 오늘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되십시다. 화이팅!